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정말 무덥죠? 폭염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학생분들하고 구독자분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if 사용 가정법이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풀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if 사용 가정법을 한번 간략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당연히 if 사용 관용법에서는 각 if절과 종속절에 오는 동사들의 시제 형태겠죠. 문제를 보실 때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if절이나 주절, if를 사용하는 절, if를 사용하지 않는 절 둘 중에 한쪽에 가정법 시제 형태를 주고 나머지 한쪽에 시제를 유추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각 절의 동사의 시제 형태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고 연결시킬 것인가 그게 당연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당연히 가정법 시제 명칭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겠죠. 가정법 각각의 시제가 어떤 시제의 개념으로 이 가정법 시제를 드러내는지 아셔야겠죠. 네,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들어가겠습니다. if 사용 가정법 5시제죠. 명칭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정법 현재, 직설법과의 용어를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정법 시제는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가정법 현재 이렇게 칭하세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그리고 혼합가정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가정법 현재 직설법입니다.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현재나 미래를 가정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이에요. 사실의 반대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가정법에서는 가능성이 낮다면, 그러니까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구분하는 핵심 뭐라고요? 주절이죠. 주절에 뭐를 쓴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와야 된다. 지금 우슈 마이크라고 조동사 과거형 보이죠? 요게 가정법을 정하는 이 시제가 가정법임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주절을 보셔야 돼요. 주절이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주절이 가정법인지 아닌지 직설법인지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가정법 과거 알려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요. 가정법입니다. 예, 0%예요. 일어날 일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가정법 미래 주의하셔야겠죠. 미래에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하고요. 가정법일 수도 있고 직설법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직설법, 가정법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가정법 미래의 if절의 형태를 꼭 기억하세요. 가정법 미래는 if절이 조동사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과 주어 다음에 월투 부정사 온 경우 너무나 자세히 수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확인하시고요. 이 슈드는요. 제가 사전을 보여드렸죠. 그쵸? 사전에서 원어민들이 가정법 미래에서 굳이 슈드를 가져와서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다양한 가능성. 그래서 슈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절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고요.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일단은 기본이 정말로 일어나는 경우, 즉 100% 직설법, 거의 완전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9%라고 해야 될까요? 100%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미래니까요. 99%부터 0%까지 다양한 퍼센테이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슈드다. 그래서 그 이유로 아예 가능성을 드러내는 조동사 슈드를 if절에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예 그냥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아예 이건 진짜 뭐 99%죠. 99%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주절에 그냥 현재 시제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예 직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양성, 슈드가 올 때 주절의 다양성 형태를 잘 보세요. 현재도 가능하고요. 명령문도 가능하고요. will, shall, may, can 플러스 동사 운용도 가능하고요. 여기까지가 다 뭐라고요? 직설법이다. 여기까지가 다 직설법 시제다. 그럼 가정법일 때는 계속 강조하죠?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는지 확인하라. 조동사의 과거 요거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 하면은 조동사의 과거형 오고요. 이때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 0%에서 한 20% 정도라고 얘기했죠. 예. 이게 바로 should입니다. 예, should는 일부러 원어민들이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동사. 그래서 다른 가정법 시제와는 틀리게 가정법 미래 should만 주절의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형태 이런 다양한 퍼센테이지, 가능성의 확률의 퍼센테이지가 다양한 퍼센테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온다. 예, 이해를 당연히 하셨을 거라 봅니다. 자세히 수업을 해드렸으니까요. 월투 부정사는 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미래를 가정하니까요. 당연히 주절에 would,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동사 운용입니다. 문제 푸실 때도요. should 플러스하고 월투 부정사 특히 좀 주의를 해주세요. 이제 혼합가정법이죠. 예. 혼합가정법 당연히 가정법입니다. 둘 다 일어날 수 없는, 그쵸? 일어난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입니다. 거짓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 미친 사실을 반대 가정한다. 그래서 if 종속조는 주로 had pp, 과거 완료 시제가고요. 가정법. 여기서 핵심은 시간 표시 부사를 일부러 던져준다고 그랬죠. 혼합가정법은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요. 주절은 would, should, might,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시간 부사가 뭐가 온다? 현재, 미래 표시 시간 부사. 그럼 문제 푸실 때도 마찬가지죠. 혼합가정법 문제 푸실 때 시간 부사어에 특히 신경을 쓰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했으니까요. 이제 들어가서 문제 풀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약간 좀 긴장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 잘 풀어내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들어갈 거고요. 제가 뭐 멈춰드리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멈춰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시고 최종적으로 또 답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 시간 갖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 시작해주세요. 다음에 주어진 두 개의 보기에서 문맥상 알맞은 보기를 고르시오. 네, 또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 고르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틀린 부분 한번 맞게 고쳐보시기도 하시면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보기를 고르시오. 빈칸 넣기 문제. 보기가 5개 있네요. 예, 또 같이 문제 풀어보십시오. 잘 푸셨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100점을 맞히셨다면, 예, 지금 답까지 확인하셨으니까요. 틀린 거 없이 100점을 다 맞히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법 수업을 잘 들으신 거고요. 그렇지만, 완전히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if 사용 가정법에 대해서만, 자,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if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들이 들어갈 거고요. 계속 수업이 진행될 텐데, 그 영역까지 큰 무리 없이 문제를 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간 가져볼게요. 1번. 밑줄 치인 부분 고치는 거죠. 항상 하듯이요. I give him your message if he comes.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절과 if절 둘 중에 한쪽에 어떤 오답을 제공하고 그거를 고치거나 맞는 것을 고르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가 아닌 이상 양쪽을 다 틀리게 주지는 않습니다. 뭐 양쪽을 다 틀리게 준다 할지라도 정답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힌트가 나올 테니까요. 양쪽이 다 틀리게 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if절을 통해서 유추하십시오. if절에 지금 무슨 시제가 왔습니까? 현재 시제가 왔죠. 예. 제가 가정법 시제 명칭을 어떻게 원어민들이 정했다고 했죠? if절 시제 꼴의 이름을 그대로 썼다고 했죠.
이쪽에 밑줄이 없다는 얘기는 이건 맞는 거고요. 가정법 현재는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현재나 미래를 가정하고요. 해석해보면 만약 그가 오면 나는 그에게 너의 메시지를 주겠다죠. 사형식 문장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현재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조건문이죠. conditional.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일부러 현재에 쓴다면서 이 조건이 당연히 이루어지면 그가 온다라는 현재화 되면 당연히 내가 그에게 메시지 줄 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직설법입니다. will give가 되겠죠. 미래에 줄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will give고 give는 틀렸습니다. 2번 If I am to be reborn, I'd like to be a man. 자,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제를 자꾸 포인트 잡으세요. would like to 부정사.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하면 뭐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라고요? 가정법이에요.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이거는 가정법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인간이 될 텐데, 인간으로 존재하게 될 텐데, 뭐 인간이란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건 뭐 이소부화라든지 그쵸? 뭐 동물이 인간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동물이 인간 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조동사의 과거형이 왔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형 형태가 일단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 가능하죠. 가정법 과거, 자 그리고 가정법 미래가 가능했죠. 가정법 미래에 자, 조동사 should를 쓰는 경우 if절에 그다음 were to 부정사 두 개 다 가능했고요. 그리고 혼합 가정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혼합가정법은 제가 어느 쪽이든 반드시 시간부사어가 보여야 된다고 했죠. 시간부사어요. 어느 쪽에도 시간부사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는 혼합가정법 문제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가정법 과거면 가정법 미래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앞에 보니까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이에요. 그렇군요. 앞으로 그쵸? 지금 당장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얘기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자연법칙 부정하고 있죠. 제가 자연의 법칙,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는 자연법칙 부정되는 겁니다.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한번 죽으면 그걸로 자 끝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칙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 미래 중에 강한 결심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 were to 부정사 된다고 했죠. 자, if I am이 아니라 if I were to reborn.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면 나는 인간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뭐 강한 결심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푸셨고요. 3번 갑니다. If I were you, I would not leave my room in a mess.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if절에 were가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가정법 무슨 시제요? 가정법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거고요. 시간의 부사가 있는지 항상 주의하세요. 시간의 부사가 안 나왔으니까 양쪽 다 가정법 과거 시제를 일치시키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in a mess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방을 떠나지 않을 것인데 나는 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일어나지 않는 가정을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조동사 쓰십시오. 가정법은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would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If he didn't help me, then I would have failed in the business.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4번 문제에서 주의하실 건 읽으시면서 뭐가 눈에 확 들어오셨어야 됐어요? 바로 then이라는 단어죠. 시간부사요.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부사가 보일 때를 주의하십시오. 뭐 때문에? 혼합가정법이라는 그런 시제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하면 만약 그가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 then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부사가 과거를 드러내는 시간의 부사이기 때문에 이 if절은 당연히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didn't라는 과거 시제를 그대로 쓰면 이건 직설법 시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정법은요. 일부러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원래 시제보다 한 시제 빠른 시제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는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he had not helped가 되겠죠. 예, 이렇게 써야 되고요. 뒷부분은 지금 would have failed하고 따로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이 사실 당연히 맞겠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죠.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가 왔으니까 양쪽 다 과거 완료 시제로 일치하는 무슨 시제요? 예,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나는 사업에서 실패했을 거야. 아주 바람직한 문장입니다. 5번 갑니다. If I, Bob,
hadn't heard his yesterday would have been able to play basketball tomorrow. 일단 앞에는 밑줄이 안 그어졌으니까 당연히 맞는 시제고요. yesterday는 단어가 왔어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 PP가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셔야겠죠. 바로 갑자기 tomorrow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yesterday하고 tomorrow는 같은 시제가 아니죠. 여기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요 tomorrow라는 요 시간의 무사어는 과거, 그쵸? 나중에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발생한 시제니까 시제가 시간의 부사가 서로 어긋나죠. 당연히 5번은 뭐예요? 혼합가정법 문제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하셔야 되고요. 혼합가정법은 100% 가정법이에요. 일어난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내일 그 농구 경기를 할 수 없었을 거야라고 얘기한 거니까 가정법 과거 시절 써야겠죠. 그래서 would have been이 아니라 would be가 되겠죠. 내일 농구 경기를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요. 네, 전체 내용 한번 볼게요. 만약 밥이 어저께 그의 팔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다친 건 어저께요. 그래서 어제 일어난 사실을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hadn't heard. 만약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내일 농구 경기에 있었을 텐데, 내일 농구 경기를 참가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농구 경기를 했을 텐데, 내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 우드 B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드 B가 맞고요. 혼합 가정법 문제예요. 좋은 문제였고요. 6번 갑니다. If I took that plane, I would be dead now. 여기도 지금 시간의 부사가 보이시죠? 이렇게 시간의 부사가 보일 때 눈여겨보시고요. That plane이라고 얘기했죠. 그 비행기를 만약에 탔더라면. 그래서 요 그 비행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구나라고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요. 조동사 과거형 썼으니까 마찬가지죠.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미래나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셋 중에 하나인데 여기 앞에 내용이 만약에 내가 그 비행기를 탔다면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 비행기를 탔다면 하는 누앙스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의 부사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해석을 통해서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시간상의 괴리가 생기고 있죠. 더 나중에 일어났고요. 주절이. 그래서 혼합가정법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혼합가정법 가정법 과거 하려고 해야 되니까 had taken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비행기를 탔었더라면 나는 지금 죽었을 텐데. 끔찍한 내용이네요. 넘어갑니다. If I get up early tomorrow, will have breakfast. 두 개 보기에서 문맥상 알맞은 거 보기를 고른 거고요. 좀 더 약간 여러분이 좀 쉽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if 절적은 맞죠? tomorrow가 나왔고요. get up하고 지금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아시죠? 가정법 현재고요. 가정법 현재는 미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현재 시 쓴다고 했습니다. 이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조건제라고 했죠. 현재화 된다. 일부러 현재 시 쓰는 거예요. 이 미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강조적 의미로 일부러 현재 시 쓰는 거죠. 이 조건이, 즉 내일 일어나는 조건이 현재화되면 그 결과 당연히 나는 요 행위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니까 will have breakfast 다음에 have breakfast. 어떻게 보면 have breakfast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가정법 현재는 주절에 조동사 will, can, may, 그쵸? shall 플러스 동사원형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일어날 확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라고 그랬죠. 99%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일부러 그냥 현재 시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의도한 바는 will have 쪽이지만 이거 have도 맞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요, 선생님? have를 쓰는 경우 바로 이거예요. 진짜 규칙적으로 항상 일찍 일어나면 아침을 원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규칙을 어기지 않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일부러 현재 쓰는 거예요. 왜? 뭐 100% 그러니까 99% 이걸 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예 현재 시를 쓰는 거죠. 그런데 뭐 잘 그러지 않다가 근데 뭐 제 본인의 의지니까요. 본인 의지는 내일이 일어날 거지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가능성에 조동사를 쓰는 거겠죠. 아직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일어났다라면 조동사 자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지나 과거시를 쓰겠죠. 그래서 내 의지 자체가 내일 일어나면 아침 먹을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99%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요? 뭐 70에서 90% 사이죠. 70에서 90% 사이로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동사 미래를 나타내는 문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제가 할게요. 네.
혹시 혼동이 있으셨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고 다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푸셨고요. 2번 갑니다. If I had gotten up early yesterday, I would have had 하나는 have고요. 하나는 have had breakfast입니다. 시간의 부사 이쪽은 따로 없습니다. 시간의 부사가 있으면 좋았는데 없어요. 어쨌든 여기 yesterday니까 과거 사실 반대니까 had PP 같죠. 만약 어저께 일찍 일어났더라면, 그러니까 어제 일찍 일어났을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시간의 부사가 없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어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죠. 나는 아침을 먹었을 텐데라고 얘기하니까 둘 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100% 일어날 수 없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죠.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뭐예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되겠습니다. 예, have 해둡니다. 3번 if Jane had returned 하고 returned입니다. 그럼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고 하나는 가정법 과거네요. We would prepare a welcome gift to her. 뒤쪽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아까도 또 자꾸 한번 되짚어 봅시다. 가능한 시제가 뭐 있어요? 일단 가정법, 자 과거 시제가 가능하고요. 또 가능한 시제가 가정법, 자 미래가 가능하고요. 또 가능한 시제가 혼합가정법이 가능하죠. 혼합가정법. 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용을 볼까요? 만약 제인이 돌아왔다라면 우리는 그녀에게 환영 선물을 준비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녀에게 환영 선물을 준비할 텐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죠? 예, 준비할 텐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시간 부사가 없죠. 그래서 일단 혼합가정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고 푸시고요. 그리고 뭐 조동사 슈드가 있거나 뭐 월투가 없는 관계니까 가정법 미래가 아니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가 제일 확실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시제가 맞는지 지금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인이 돌아온다면, 뭐 지금 돌아온다면, 그렇죠? 아주 가까운 미래에 만약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녀에게 선물을 줄 텐데 조동사의 과거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올 일이 없다라고 했겠죠. 나 아직 못 돌아가. 그리고 아니면 뭐 갈 계획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eturned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If he hadn't broken his arm, he could have played with us today. 예. today 힌트 나왔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뭐 맞는 쪽을 보여준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왔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왔는데 주절에 today가 왔던 얘기는 혼합가정법을 답하라는 얘기죠. 예, 이제는 뭐 바로바로 보이시죠? 정답 could play가 될 겁니다. 만약 그가 그의 팔을 hadn't broken, 그러니까 부러지게 하지 않았다면, 그의 팔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와 함께 오늘 놀았을 텐데, 그렇죠? 경기를 뭐 참여했을 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하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시였습니다. could play입니다. 5번. If you didn't help me yesterday, I would be tired today. 혼합가정법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보이시죠? yesterday 보이시고요. today가 보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부사를 일부러 줬죠. 예, 헤딩 타입2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피곤할 텐데, 그쵸? 예, 어제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괜찮은 상태다 라고 준비합니다. 양쪽 다 사실의 반대를 얘기합니다. If the sun rises, will rise tomorrow, I will go shopping. 네, 6번에 will go shopping하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직설법이다. 가정법일 때만 조동사의 조동사의 과거형이 온다. 사실 반대를 얘기할 때만 그건 직설법이고요. 그럼 나는 쇼핑하러 갈 거다죠. 자, tomorrow 내일 태양이 뜬다면 즉 해가 그러니까 날씨가 좋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해서 이제 태양이 좀 그만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if 조건절이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이 전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rise 해주시고요. 요 조건이 맞다라면 나는 쇼핑하러 갈 거라고 하는 거니까 일부러 현재에 쓰는 거예요. 이 조건이 현재가 된다라면. 그래서 if the sun rises tomorrow, I will go shopping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미출지 부분죠. 어법상 틀린 것. If Miss Green had not taken the position at North Manufacturing, the job would be assumed by Mr. X네요. 지문이 약간 좀 길고 뭐 토익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죠. 직장이라든지 어떤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좀 설명하네요. 만약 그린 씨가
헤드나 테이크라면 과거 완료 어쨌든 시간이 왔습니다. 노르스 매니팩처러는 제조 그 회사에서 그 직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직책을 맡지 않았다면 하고 여기가 지금 과거 완료인데요. 밑줄이 다 가져 있어요. The job 그 직업은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면 요 직책이나 요 어떤 위치가 에릭슨이죠. 에릭슨이라는 그 남자분에 의해서 어슘인데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답은 잘 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가정법 수업을 잘 들으셨으니까. 근데 어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슘이라는 단어를 좀 확인해 볼까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는 다양한 언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경제 문화 그런 역사라든지 그쵸? 예, 미술, 예술 이런 것들에 다 반영되면서 다양한 뜻, 단어 하나가 다양한 뜻을 갖고 있고 품사도 여러 가지로 쓰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전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 다양한 의미를 좀 보시고 특히 예문과 같이 확인하시라고 했죠. 어슘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정하다, 뭐뭐라고 추측하다일 거예요. 가정하다, 추측하다. 근데 이 의미로 지금 해석하니까 어색하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바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만 알아둬서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어슘이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인체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인체하다. 그 다음에 어슘이 책임지다, 떠맡다는 뜻이 있습니다. 책임지다, 떠맡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슘과 관계된 시험 문제를 다양한 시험 문제를 풀어내시려면 이 세 가지 정도의 의미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셋 중에 지금 직장과 관계된 거고 직책을 얘기했으니까 책임지다 떠맡다의 의미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릭스라는 이 남자분에 의해서 이 직책이 이 일이 맡겨졌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미 다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일어난 사실에 지금 반대를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맞겠고요. 내용상. 그래서 헤드나 테이크는 가정법 과거 완료 맞고요. 뒤에도 이 일이 미스터 에릭슨에 의해서 떠맡겨졌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해부피죠?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would have been. 더군다나 수동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 수동태까지 있어서 상당히 기네요. 정답이요. assume드가 되겠죠. would have been assumed.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가 좋습니다. 4번이에요. The technician will visit our office for installation of the new equipment if it will be delivered예요. 뭐 내용상 뭐 일어날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죠? 어쨌든 if가 보이고요. 밑줄은 다 거져 있어요. 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토익 문제 같아요. 그 기술자는 우리의 사무실을 방문할 거야. 미래의 시제 그대로 쓸 거야. 조동사의 과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설법입니다. 인스톨레이션 하면 설치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장비의 설치를 위해서. 만약에 이때 it은 지시대명사이시겠고요. 당연히 이 새로운 장비죠. 이 새로운 장비가 배달이 되어진다면 그럼 이 새로운 장비가 배달이 당연히 현재화되어 사실로 이루어진다면이라고 해야 되니까 will be가 아니라 it is가 정답이죠. it is delivered. 이거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is 잘 푸셨을 거라 봅니다. 자, 블랭크에 맞는 거, 뭐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답이 아닌 것을 지워나가서 답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절이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주절을 유추할 수 있겠죠. If we had not developed our own recreation program then. 시간의 부사 보입니다. 이거 꼭 하셔야겠죠. We blank nothing to do for now. 예, 또 시간의 부사. 양쪽 다 시간이 어긋나네요. 한쪽은 과거 사실의 반대, 한쪽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혼합가정법입니다. 혼합가정법의 주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시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이에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3번이 정답이네요. would have had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니까 틀렸고요. will have 다 틀렸습니다. would have 자연스럽게 정답 나왔습니다. 이렇게 혼합가정법은 시간의 부사만 확인하셔도 답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그때 개발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뭐 여가 활동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have nothing to do 하면은 뭐 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재미라든지 오락거리를 위해서 지금 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2번 If James Industries blank broadcast the television commercial, they might broaden their market share예요. 여기 주절부터 볼게요. 이 부절이 비어 있으니까요. 힌트가 제시된 곳을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답 가능한 거 시작합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 should나 were to 그리고 혼합가정법입니다. 시간의 부서가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은 아닐 것 같고요. 그들은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아마도 broaden 넓혔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미래가 가능한데 가정법 미래 월토는 뭐 자연 현상을 부정하는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을 쓴다고 했죠. 그리고 뭐 자연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좀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사실의 반대를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조동사의 과거형이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미래 둘 중에 하나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혼합가정법은 아니고요. 그러면 will 당연히 아시겠죠. 가정법 과거나 그러니까 should 아니면 가정법 과거예요.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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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should 보이네요. 반갑네요. 너무 4번이겠네요. must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조동사 should가 가정법 미래에 쓰이는지를 물어보려고 낸 문제입니다. 이것도 토익형 문제예요. 예, 문제 상당히 좋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제임스네요. 그렇죠? 예, 제가 또 제 이름 또 넣었네요. 만약에 제임스 이 인더스트리 요 회사가 텔레비전 커머셜 하면 여러분 광고죠. TV 광고에 방송을 했더라면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should는 다양한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조동사라고 했는데 직설법이 아니고 명령문도 아니고 will, shall, may, can 플러스 동사문도 아니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인데 미래라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라고 한번 자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고요. 혹시나 확률이 어떻게 되든 should는 혹시나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국말에. 그래서 혹시나 제임스 산업이 TV 광고의 광고를 방영을 한다라면 그들은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장할 텐데 하고 아쉬움을 좀 약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 일어나지 않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should가 정답이에요. 오늘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시원한 에어컨 시설이 있는 데서 여러분 제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더워요. 그렇죠? 예, 힘내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요. 이렇게 해서 if 사용 가정법 마무리했습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뭐 if 사용 가정법 나오면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춰내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열심히 잘 수업을 듣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if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 기대되시죠? 그쵸? if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이요. 또 차근차근 또 if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법의 세계를 확장시켜드리고 자신있게 가정법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